안녕하세요. 네. 26년도 요양보호사 대비시험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핵심 문제만 모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를 기출문제 32회부터 42회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장의 기출문제 1절하고 2절에 대한 문제예요. 85문제 풀으실 거고 교재는 350페이지에서 373페이지 안에 있는 거예요. (32회에서) (41회) 보실게요. 1번 연화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사례가 걸려서 사례. 네. 청색증이죠. 청색증. 연화곤란이라는 건 뭐예요? 삼킨 장애. 그래서 삼키기가 힘든 상태를 연화곤란이라고 그러고, 이 연화곤란 대상자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흡인이 심해지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입술이나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요. 파랗게 되는 거 청색, 색깔이 청색으로 바뀐다 해서 청색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제공할 때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거가 이런 기도로 들어가는 사례가 걸려서 청색증이 나타나는 거를 잘 살펴야 되고요. 이렇게 청색증이 나타날 때 함께 관찰해야 되는 증상은 기침이 나는지, 사례가 들리는지,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지, 또 숨을 못 쉬는 호흡곤란이 있는지, 아니면 또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몸에 있는 산소 농도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기계가. 그거를 보면 보통 이제 95% 이상이 돼야 되는데 8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2번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일단 물을 먹고 하면 어때? 촉촉해지겠죠? 그래서 이 연화곤란 대상자들은 입안이 마르면 입이 건조하죠. 그러면 우리도 뭐 입이 건조할 때 뭐 먹으려면 칵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건조하면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례가 걸리고 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 위험이 증가해요. 그래서 식사 전에 입안을 적셔주면 삼킴이 더 원활해져서 사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주의가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쳐다보느라고 턱을 들겠죠. 턱을 들게 되면 사례가 더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안 되고 2번에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신맛이 강한 음식. 신맛이 아주 강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맛 나는 음식은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죠. 침이 나와서 이 침 때문에 자극이 돼가지고 사례가 걸려요. 침이 고여서. 그래서 이 사례가 잘 걸리는 대상자들은 신맛 나는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되고요. 물기 없는 음식은 삼키기가 더 어렵다 그랬죠. 네 번째,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들어요. 상체를 숙이고 턱은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붙이는 턱을 약간 당기는 자세. 턱을 약간 당기는 자세는 머리를 숙이면 턱이 어디로 가요? 가슴 쪽으로 붙겠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해줘야 되고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서 목을 축이게 한다. 5번이 답이 되겠죠. 3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몇 번이에요? 입술 중앙에 대요. 현마비 대상자의 자세. 어느 쪽으로 눕히고 베개는 어디다 대주고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눕힌다가 답이에요. 현마비 대상자는 한쪽 근육이 약해요. 마비된 쪽이 약하기 때문에 얼굴도 마비된 쪽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요. 목까지도 마비가 되겠죠. 한쪽은. 그래서 음식은 천천히 안전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숟가락을 입술 중앙에 대고 입술 중앙에 대면 안 되고 입술 중앙에 대는 게 아니라 어디다 대요? 입술 옆쪽. 건강한 쪽 입 옆에 이쪽에다 해주는 거예요. 건강한 쪽에 중앙에 대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례가 걸리죠. 사례.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이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다 삼키기도 전에. 식사가 끝난 직후에는 어떻게 해요? 상체를 올린 상태로 30분간 있어야 되겠죠. 입술 중앙이 아니라 입술 건강한 쪽 입 옆에 쪽에다 대주시면 돼요. 4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인다. 2.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3.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4.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네.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른다 그랬죠. 물약을 따를 때 라벨이 붙은 쪽을 손바닥 방향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 약에 액이 흘러도 라벨 자체가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른다예요. 1번의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여요. 그러면 약효가 변화가 있겠죠. 캡슐은 캡슐째로 먹는다예요. 또 2번의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오염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알약은 어떻게 줘요? 뚜껑에서 손바닥으로 덜어서 먹고 또 손바닥에 나온 약은 약병에 넣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오염의 위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번에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서 보관한다. 버린다죠. 버린다. 이것도 오염 위험 때문에 이 물약은 버린다. 알약도 버린다가 답이죠. 그 다음에 5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위로 향하게 놔요. 아래로 하면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바닥으로 닿으면 병에 닫을 때 이 부분이 오염된 거가 병에 묻을 수가 있겠죠. 5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로 조절해 준다. 2.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4.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5.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지른다. 예.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도울 때는 이 주사 바늘이 빠지나 아니면 이 약병에 있는 수액줄 있죠. 이 부분, 요게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때 바늘이 빠지지 않게 돕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1번에 대상자가 원하는 주입 속도가 아니라 이 속도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약이 제 시간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살피는 것도 업무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아야 되겠죠. 이 높아야지 수액이 잘 들어가고 3번에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겨요.
그럼 주사바늘을 빼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의료진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린다가 답이고 5번에 주사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문지르면 피멍이 들어요. 그래서 문지르면 안 된다가 답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4번이죠. 옷 갈아입힐 때 주사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 근데 만약에 5번에 알코올 솜으로 꼭 눌러준다. 이러면 또 답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가 틀리는지 어떻게 고치면 답이 되는지를 아시면 되겠죠. 6번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 흡연 대상자 2. 녹내장 대상자 3. 언어장애 대상자 4. 연화곤란 대상자 5. 청각장애 대상자 예, 연화곤란 대상자죠. 음식물을 씹는 거는 씹어요. 그런데 삼키기가 어려운 상태. 씹는 거를 잘 못 씹을 수도 있어요. 잘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해요. 잘. 그러면 뭘 줘요? 미음을 주죠. 미음. 네, 그래서 이런 연화곤란 대상자들은 식사량이 줄어요. 음식물 섭취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또 흡인의 위험도 커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7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 높이에 오게 한다. 4.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 팔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다. 5.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답이 아닌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개 남았어요. 5번이죠, 5번. 자, 보실게요. 식사를 할 때는 대상자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자를 식탁에 가까이 붙여야 돼요. 가까이 붙여서 팔은 식탁 위에 올려야 돼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고 등받이나 팔걸이가 없으면 자세가 불안정하겠죠.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쏠려서 낙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으면 또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끝에도 의자 깊숙이 앉아야 돼요. 등받이 있어야 되고 등받이에 바싹 기대가지고 앉혀야 돼요. 식탁의 윗부분은 가슴 높이가 아니라 가슴과 배꼽 사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리가 짧아요. 아니 의자가 높아요. 다리가 짧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의자가 높아서 발이 바닥에 안 닿아요. 그러면 발받침대를 대서라도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발가락 끝 아니에요. 발바닥 전체를 대줘야 된다는 거죠. 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3.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4. 입안의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5.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네, 5번이죠. 자, 왼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눕혀야 돼요? 오른쪽으로 눕혀야 되니까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서 요양보호사가 돕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른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요. 왼쪽이 마비면 오른손은 정상이에요. 정상. 그쵸? 그래서 정상 기능인 오른쪽을 사용하는 거를 돕는 거는 맞는데 이 보조 도구를 끼워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쪽을 힘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덜 불편한 쪽에 이런 보조 도구를 끼워줄 수는 있겠지만 왼쪽이 마비면 오른쪽은 멀쩡한데 오른쪽은 밥숟가락 들으면 되죠. 보조 도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은 쿠션은 왼쪽이 편마비니까 왼쪽을 지지해 주는 게 맞고 또 왼쪽이 편마비니까 입안에 음식을 넣어주는 거는 오른쪽에 넣어줘요. 그리고 식후에는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아주 단골 메뉴예요. 9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윗 눈꺼풀에 멸균솜을 대어준다. 3. 대상자에게 아래를 보게 한다. 4. 안약을 각막에 점적한다. 5.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5번. 비루관. 안약을 넣은 후에 약물이 코로 흘러 들어가죠. 코로 흘러갈 때 이거를 막는 거가 비루관이에요. 네, 비루관은 이렇게 안경 쓰면 여기 안경 여기 닿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꼭 눌러주면 돼요. 비루관. 근데 이거는 물약일 때 얘기해요. 비루관은 물약일 때고 만약에 이게 안약이 아니라 안연고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비루관을 눌러준다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게 안약이 연고인지 물약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멸균솜으로 눈을 닦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윗 눈꺼풀이 아니라 아래 눈꺼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여기 하안검에 꺼지로 대고 눌러주고 눈은 위를 쳐다보고 넣어주는 거는 어디다 넣어요? 결막낭에 넣어준다 그랬죠. 아래 결막낭 중앙에 중앙 위에서 1cm에서 2cm 위에서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약은. 대상자는 어딜 보라고요? 위를 쳐다보랬죠. 위에. 왜냐하면 각막을 잘못해서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막 손상을 안 되게 하게 하려면 위를 보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각막에다 점적이 아니라 어디? 하부 결막낭, 아래 결막낭에다 넣어줘야 돼요. 10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진통제를 준다. 2.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3번이죠, 3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정맥주사가 붓고 아프면 수액이 혈관 밖으로 새는 그런 혈관 밖으로 새는 거예요. 그걸 침륜이라고 그래요. 혈관 밖으로 새기 때문에 일단 더 새지 않게 수액을 잠가야 되겠죠. 잠그고 의료진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액 조절기를 잠그고 보고한다. 이렇게도 맞는 거고 그냥 조절기를 잠근다 하면 그 이외에는 보고한다는 있다라고 치고 여기까지만 써 있는 거예요. 진통제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진통제를 주면 안 되고 주사바늘 교체는 의료진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주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또 옷을 갈아입힐 때 이게 빠지지 않는지 이것만 살피면 되고요. 주사 부위는 온찜질 아니라 이거는 부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무조건 찜질하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주사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줘요. 빼주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지그시 누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주사를 제거한 후에 눌러준다라고 하면 이게 답인데 지금은 붓고 아프다고만 해요. 그런데도 대고 주사를 확 빼버리면 안 되겠죠. 빼는 것도 의료진이 빼는 거예요. 네. 여기는 각각의 5문제씩 나와요. 5문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이제 10문제 풀었잖아요. 요거는 2회 분량이에요. 네. 다시 11번 보시면 그래서 1번 때는 계속 편마비 대상자 식사 뭐 이런 게 나오고 뒤에 가서는 투약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5개씩 잘라서.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오른쪽의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음식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쪽 왼쪽 입술에 넣어주는 게 안전하고 그래서 숟가락을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마비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은 이 마비된 쪽을 주먹을 쥐라 그랬어요. 주먹을 져요. 오른쪽을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1, 2, 3, 4, 5를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읽다가 보면 가만있어 봐. 어디가 마비지? 다시 위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이 마비예요. 오른쪽. 그다음에 식사 중에 사례가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이나요? 사례가 걸리고 있는 사람은 이미 뭔가가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물을 먹이면 그 물까지도 흡인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이면 안 되고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리는 자세죠. 거꾸로 턱을 당기고 머리는 숙이고 이렇게 하면 맞겠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어느 쪽으로 눕혀요? 반대쪽 건강한 왼쪽을 눕히든지 앉은 자세를 유지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왼쪽으로 눕힌다. 오른쪽에 벽에를 대준다. 요거. 그 다음에 식전에 신맛 나는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례가 걸릴 수 있다 그랬죠. 신맛 나는 거는 주면 안 되고요. 12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네, 5번이죠. 아까 거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만 틀려, 하나만.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나오고, 아니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이건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 식탁의 높이는 가슴과 배꼽 사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교재가 바뀌기 전에는 배꼽 높이가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가슴과 배꼽 사이가 적당한 높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 안 된다 그랬어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는 자세가 불안정하고 또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팔걸이도 있어야 돼요.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자 깊숙이 앉아야 돼. 여기 엉덩이가 여기 깊숙이 앉아야 되고 발바닥은 어떻게 알았어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지 안정적이 된다 그랬죠. 팔꿈치는 아까는 답이 팔꿈치였죠.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팔받침대에 올려놓는데 여기 팔받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팔받침 그림 잘 되네 오늘. 여기 알겠죠? 팔받침 여기에 우리 교재에는 여기 팔받침에다 팔을 올려놓게 그림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림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 식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식탁. 진짜 그림 잘 되네 오늘. 식탁 위에 의자를 당겨 앉았을 때 팔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여기에 바싹 앉아야 되고 발은 바닥에 닿아야 되고 팔꿈치는 요 식탁 위에 올라가야 되고 깊숙이 앉아야 되는 거. 요것만 원리만 알면 이 문제는 맞춰요. 이 식탁에 앉아서 하는 거 요거 잘 나오고 누워서 식사될 때 자세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탁의 윗부분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1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몇 번이에요? 문제를 딱 보시면 네. 의식이 있던 없던 이 비위가는 의식이 없어도 들어가고 의식이 있어도 구강 쪽으로 수술하거나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요거에 대해서 한 거고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4번. 경관 영양은 이 영양액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 구토, 흡인, 복부 팽만, 설사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설사. 그래서
천천히 주입을 하는데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했을 때 주사기가 몇 cc라 그랬어요. 50cc 주사기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1분에 그 50cc 이상은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 보시면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게 아니라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 35도. 그래서 이거는 끓이는 게 아니라 이 캔째 따뜻한 물에 담가요. 여기다가 담가놨다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내 체온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줘야 돼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해줘야 돼요.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음식이 차가운 거는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했잖아요. 통증 유발. 그래서 차갑지 않게 해야 되고, 이 비위관의 높이는 위장보다 높게,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게, 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양주머니는 침대에 걸어놓고 위장보다 높게 해줘야 되고,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넣는 게 아니라 의료진에게 알려야 되겠죠. 또 구토 증상을 보이면 토해요, 막 대상자가. 그러면 중단하고 보고해요. 근데 어떤 시험 문제에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보고한다.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그고 보고해야 돼요. 14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몇 번이에요?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네, 2번이죠, 2번. 물약 따를 때는 약병에 라벨이 붙어 있으면 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야 라벨이 젖지 않아서 약 이름과 용량 표시한 데를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번에 계량컵이 없는 경우 종이컵을 사용한다. 요 종이컵에는 눈금이 없잖아요. 눈금이. 그래서 정확한 용량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종이컵은 안 돼요. 3번에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위로 향하라 그랬죠. 위로.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고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오염 위험성 때문에 버린다. 또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 사용하는데 따르기도 전에 버려야 되는 거죠. 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 각막이 이 비루관 있고 3. 윗눈꺼풀 상안검이라 그러죠. 4. 하부 결막낭 중앙 5. 상부 결막낭 내측 4번이죠. 하부 결막낭 중앙 눈 이렇게 있으면 어디라 했어요? 여기 중앙 결막낭 중앙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눈은 어디를 쳐다봐요? 위를 보게 하고 아래 눈꺼풀인 하안검을 살짝 당겨요. 그러면 결막낭이 노출이 되겠죠. 눈은 위를 쳐다본 상태에서 결막낭에 넣는다. 각막에 직접 넣으면 각막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16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5번. 사례를 예방하려면 앉은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야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보실게요. 레몬 소스 곁들인 샐러드. 이거는 신맛 나는 거죠. 신맛 나는 음식은 침 분비를 도와요. 침이 나오는데 이 사례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더 유발시키는 거죠. 사례를 더 유발시키는 거. 2번은 음식을 반 정도 삼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삼킨 후에 다음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3번에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우면 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식사 주는 거 멈추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숨쉬기 어려울 때 물을 주면 더 숨도 차고 흡인의 위험성이 커져요. 또 음식 먹고 있을 때 말 시키라고 그랬나요? 말 시키면 살해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말 시키지 말고 TV 끄고 옆에서 떠들지도 말아라 라고 했죠. 17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이 경관 요 삽입부에 콧구멍 있잖아요. 거기에다 윤활제, 바세린 같은 거를 면봉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발라줘요. 그럼 좀 부들부들하겠죠. 그래서 이 경관 영양 대상자는 입으로 숨 쉬고, 그죠? 입도 말라요. 입도. 그래서 입안은 깨끗이 닦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그랬죠. 그리고 코는 코 점막 부위, 여기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코에는 윤활제를 발라주고, 비위관이 빠지면 밀어넣는 게 아니라 의료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구토를 해도 중단하고 보고, 중단하고 보고. 영양액은 뭐라 그랬어요? 체온 정도나 실온 정도 주라 그랬죠. 영양액을 낮은 온도로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렇죠. 통증을 유발한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이거는 기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린다가 답, 요게 의료진에게 알린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요걸로 다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틀리는지를. 1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5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지 않아요. 가루약은 어떻게 줘요? 숟가락에 약간의 물을 넣어서 녹여서 먹인다. 그런데 물기가 없는 숟가락이어야 돼요. 약은 우유에 타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약을 입에 넣어놓은 물을 마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침이 나죠, 기침. 그래서 가루약은 무조건 물에 녹여서 숟가락으로 줘도 되고, 약의 용량이 적으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이게 뭐예요? 무침 주사기. 무침 주사기. 발음 잘못되면 미침 그렇게 돼요. 무침 주사기. 여기에다 준다. 그러니까 가루약 끓이면 꼭 숟가락, 물기 없는 숟가락이 나와야 돼요. 19번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2번. 귀에 약을 넣은 후에 약이 잘 들어가게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줘요. 근데 약을 차게 해서 넣어주면 어지러움증, 오심, 또 하나. 오심 나오면 울렁울렁거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토하죠. 구토. 차갑거나 뜨거운 약을 넣어주면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요게 잘 발생하고, 귓바퀴는 어느 쪽이에요? 후상방.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고, 오른쪽 귀에 염증이 있으니까 약을 넣은 후에는 왼쪽 귀를 위로 향해야 되죠. 위로. 아픈 귀, 약을 왼쪽 귀 아니라 오른쪽 귀를 위로 향하게 해야 돼. 오른쪽이 아픈 귀니까 왼쪽으로 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위로 향하게 놓는다. 그 다음에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이 아니라 귀 입구라고 하면 맞아요. 아니면 외이도라고 해도 맞고. 그런데 귀 속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또 내이도라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내이도.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겉면만 닦아요. 깊이 닦으면 귀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귀지는 어디 가서 제거한다? 병원에 가서 제거한다가 답이에요. 병원에서 제거. 그런데 문제를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귀 입구에 있는 귀지를 제거했다. 귀 입구에 있는 귀지를 제거했다는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귀 속의 귀지지 귀 입구에 여기 귀지 안 파봤나요? 하잖아요. 깊숙이 하면 아프니까 귀 입구만 살살살 하잖아요. 그거는 가능한데 귀 속의 귀지는 병원에서 제거한다가 답이에요. 20번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4번이죠.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는 이 수액이 처방된 속도로 정확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이 주입 속도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의복을 갈아입힐 때마다 주사바늘 교체하는 게 아니라 바늘이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바늘을 제거가 아니라 아까 시험에 나왔죠. 조절기를 잠근다 했잖아요. 조절기를 잠그고 뭐를 해요?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빈다. 비비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피멍이 든다. 피멍이. 만약에 빼줬어요. 제거를 해줬어요. 그러면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2, 3분 눌러준다. 지그시 눌러준다. 이렇게. 왜냐?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21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엥? 5번이요? 한 번만 세척해요. 3번 주든 4번 주든 한 번만 세척하나요? 몇 번이에요? 1번? 3번이요,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아까 나왔잖아요. 위장보다 높은 위치. 왜 그러냐면 이게 종착역이 어디예요? 위잖아요. 그러면 위장이랑 같은 높이라면 어떻게 돼? 이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장보다 높아야 되고, 청색증이 나타나면 잠그고 보관하죠. 조절기를 잠근다 했잖아요. 제거가 아니라 잠그고 보고, 구토 증상 있으면 중단하고 보고, 영양액은 몇 미리? 몇 미리? 아까 주사기 몇 미리? 50ml. 50ml가 들어간대요. 50ml. 너무 빨리 들어가면 구토. 그 다음에 구토하면 어떻게 돼요? 탈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그죠? 토하다 보면 이게 토한 거가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흡인의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50ml만 줘야 돼요. 1분에.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세척하여 말려서 사용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22번. 네.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왼쪽에 왼쪽 주먹을 쥐고 읽으셔야 돼요.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놓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5번이죠, 5번.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 어떤 문제는 이거 잘 나오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 이거를 알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매 회마다 가지고 32회부터 41회까지 문제 나왔던 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아, 이 문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걸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마비라 그랬어요? 왼쪽이 마비라 그랬죠. 그러면 건강한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오른쪽에 가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인 왼쪽에 베개를 대줘야 되겠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줘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눕히고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왼쪽이라 하면 맞겠죠. 그리고 왼쪽이 마비니까 건강한 오른쪽으로 넣어줘야 되고 음식은 다 삼키면 반이 아니라 다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줘야 되겠죠. 23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예, 2번이죠. 귀약, 알약은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약효가 변하지 않게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1번 보시면 기약하고 안약은 실온 보관이에요. 근데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게 또 들어가지도 않죠. 그리고 이거를 차갑거나 뜨거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지러움증. 어지러우면 나타나는 거 오심. 어지러움 다음에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토한다. 구토. 요렇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가운 건 안 돼요. 그런데 겨울철에 실온에 놨는데 차가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에다 잠시 쥐고 있어요. 그러면 손의 온도 때문에 약의 차가운 기가 사라지겠죠. 아니면 따뜻한 물에 병째 담가요.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안약은 햇빛이 드는 곳이 아니라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가루약은 녹여서 보관이 아니라 줄 때마다 숟가락에 녹여서 줘야 되고 갈색병에 들어있는 약은 직사광선을 피하라고 갈색병에 약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되겠죠. 빛을 차단을 해야 돼요. 이때. 그래서 이뇨제나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협심증약, 가슴에 심장 질환이 있어서 협심증이 있어서 통증이 생기면 주는 진통제 니트로글리세린은 갈색병에 들어있어요. 이 알약은 쌀알만 해. 쌀알보다 조금 작아요. 혀 밑에다 넣는 거예요. 녹여서 먹는 거. 24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네, 5번이죠. 투약한 다음에 눈을 가볍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구를 굴린다라고 했죠. 문지르는 게 아니라 안구를 굴려요. 그리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을 투여할 때는 연고잖아요. 여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를 짜 넣는 거예요. 여기 아까 안연고는 비류관 아니라 그랬죠.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물약일 때 비류관을 눌러주는 거고 뚜껑을 열었는데 맨 처음에 나온 연고는 닦아서 버린다. 닦아서 버린다. 그래서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도 닦아서 버린다. 근데 뭐 면봉으로 밀어 넣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죠. 25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피멍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2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 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1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이 경관 영양을 할 때 비위관이 빠지거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꽂혀져 있는 게 한 65cm나 70cm에 꽂혀 있다라고 하면 요 코끝에 그 65, 70cm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50이에요, 50. 코 있는데 보니까. 그럼 이거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위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코에서 위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위까지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 밑에를 향한 것도 아니고 위로 이렇게 향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약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약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역류가 된다는 거예요. 역류돼서 기도로 들어가면 살에 걸리고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지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드리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주사기로다가 좀 빼봐요. 빼보고 빼보는 거를 리거지라고 그래요. 리거지. 그래서 주사기로 50cc 주사기로 조금 빼봐가지고 위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소화가 덜 된 거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아, 위 속에 잘 고정이 되어 있구나. 또 주사기를 빼는 이유가 이 위에 있는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또 빼줘요. 그래서 쭉 뺐는데 공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공기는 다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위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밀어넣는 게 아니라 보고한다죠. 보고. 그리고 흡수가 잘 때도 최대한 천천히가 아니라 1분에 50ml 들어가게 하라 그랬죠. 1분에. 1분에. 너무 천천히 주면 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로 입안을 닦아주나요? 그럼 입안이 자극이 되겠죠.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 지난 영양액은 폐기예요. 폐기. 버린다. 버린다가 답이에요. 27번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연하곤란 대상자예요.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연하곤란 대상자죠. 이런 분한테 신맛 나는 음료를 주면 침이 생긴다. 침이. 그래서 사례가 걸릴 수 있다. 식사 중간에 삼키기 힘든 사람 물 자주 주면 안 된다 그랬죠. 말 걸지도 말라 그랬고 머리야 목은 그냥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야 된다 그랬죠. 28번 자주 살해 들리는 대상자의 가류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가루약 나오면 뭐라 했어요? 숟가락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주 살에 들린 대상자는 가루약을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안에서 약이 확 퍼지죠. 그래서 사례가 걸려, 사례.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숟가락에 약을 담아서 물에 녹여서 천천히 먹게 하는 거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에 넣으면, 이건 뭐, 멍멍이 밥도 아니고 이거 음식에 넣어서 주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은근히 음식에 섞어서 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약을 잘 안 먹으니까 어쨌든 한 입 먹을 때 약까지 먹여야 되겠다. 근데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또 국에다가 말아서 같이 주는 거. 뭐 정확한 용량이 안 된다 그랬죠. 국까지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어야지 정확한 용량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 다 먹을 때까지 쓴 국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약에 섞어서 빨대로 먹인다?
빨다 보면 흡인의 위험성이 높아요. 혀 밑에 녹여 먹이는 약은 뭐라 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약만 혀 밑에 넣는 거예요. 또 입안에 물을 넣고 거기다 가루약 넣고 이러면 사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험해요. 2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네, 4번이죠. 이거 여러 번 나오죠. 물약 따를 때 약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손바닥으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라야지 라벨에 약이 젖지 않아서 약이름과 용량 표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1번에 색이 변한 물약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버린다 했죠. 버린다. 폐기. 계량컵은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따라야 되고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이 아니라 위를 향해야 되고요.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으면 그 손 입구가 오염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3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꺼즈로 30분간 덮어준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안연고 투여 입구는 오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린 후 그 다음에 약을 넣어주라 그랬죠. 2번은 투여 전에 멸균손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를 기준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상부 결막낭이 아니라 하부 결막낭. 여기 밑에 하얀 건 밑에 꺼지를 대고 밑으로 당겨서 여기 나오는 결막낭. 여기 연고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짠다 그랬어요. 눈꺼풀 밖으로 이렇게 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꺼풀 밖으로 연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닦아서 버린다 그랬죠. 네, 31번 보실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주먹을 쥐고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5번. 잘 보라. 주먹을 제대로 쥔 거 맞나요? 2번. 몇 번이에요? 2번. 주먹 제대로 쥔 거 맞아요. 어느 쪽이 마비예요? 오른쪽 주먹 졌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면 왼쪽 쿠션. 2번. 왼쪽 쿠션. 몇 번이요? 4번이죠. 4번. 자, 보실게요. 오른쪽 편마비는 어디가 마비예요? 오른쪽이 마비가 있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눕혀요? 왼쪽으로 눕혀야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럼 왼쪽으로 눕혔으니까 어디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불편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여기 오른쪽이 편마비 오른쪽 주먹 졌죠. 그럼 어느 쪽으로 눕혀요?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왼쪽. 그리고 쿠션은 오른쪽에다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불편한 쪽에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는 불편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왼쪽에 넣어주고 또 식후에 찌꺼기 남는 거는 오른쪽이잖아요. 네 개가 다 틀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주면 입안이 촉촉하니까 사례가 덜 걸리겠죠. 4번이 답이에요. 32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처방된 비타민을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2번. 2번이죠, 2번. 치매 대상자는 씹고 삼키는 기능이 저하가 돼요. 특히나 말기 치매 대상자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음식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게 갈아서 먹인다가 되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식사를 줘야지 안전하고 사례가 덜 걸리겠죠. 그쵸? 휴대전화, 뭐라 그랬어요, 아까? TV 끄고라 그랬잖아요, 식사 줄 때는. 근데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주면 밥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죠. 그쵸? 3번은 나이가 들면 단짠, 달고 짠맛은 덜 느끼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인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짠지 어쩐지 몰라요. 그냥 내 입에 싱겁다 느끼니까 계속 소금이나 간장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식탁에는 소금과 간장을 두지 않는다가 또 답이에요. 치매 쪽에서 나와요. 4번은 치매 대상자가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벼운 숟가락을 쥐고 있으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면 이거 가만히 있다가 손이 무겁네요 쳐다보면 숟가락이랑 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나와요. 손잡이가 무거운 숟가락을 든다. 약은 음식에 섞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3번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2.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3. 고개를 뒤로 젖혀 하나씩 먹게 한다.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4번. 4번이죠.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두세 차례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여기 막 설명 나올 때 가루약이 많을 때는 두세 차례 나눠 먹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알약만 나누는 거고 가루약은 무조건 숟가락. 그래서 알약인데 물에 녹여요, 못 녹여요? 못 녹이죠. 또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알약은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것만 갈거나 쪼갤 수가 있다 그랬죠. 한꺼번에 갈면 안 돼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기도로 넘어가고 숟가락에 담아서 입안 깊숙이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에 걸려 토해요. 그래서 많은 약의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살해나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알약의 횟수는 두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먹게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어떤 거요? 알약이 자꾸 살에 걸리면 입안에 이거는 이제 뭐 정석은 아니고 저도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에다 알약을 넣고 입에 물을 머금고 조금 녹이면 안 되고 조금 돌려요, 약을. 그러면 알약 전체에 다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알약을 먹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먹어야 돼요. 근데 목 있는데 목구멍을 좀 적셔놔야지. 여기 입안에선 젖었는데 넘어가다가 여기 마른 데 가서 있으면 꼭 알약이 하나가 들러붙어요. 그런 경우는 물을 먹어도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한 컵을 먹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건데 물을 한 모금을 먹고 알약을 입안에 머물고 조금 이렇게 우물우물하면 그건 가그린이고 우물우물하면 이 알약이 전체가 다 물에 닿잖아요. 그 다음에 삼키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방법을 써보시면 경험상 괜찮더라라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뭐든 다 걸려요. 34번. 네, 34번 보실게요.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3. 귀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네, 5번이죠, 5번. 귀약을 넣은 후에는 약이 잘 퍼지고 흘러나오지 않게 하려면 약이 들어간 쪽을 위로 해서 5분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요. 근데 만약에 양쪽 귀에 다 이제 병이 났어요. 그러면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 누워있고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약을 넣고 5분을 누워있어야 돼요.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앉은 자세나 환부가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면 차갑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되고, 귀는 약을 넣을 때 어느 방향이요? 후상방. 그리고 약을 투여하고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우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끼워서 한 2, 30분 정도 막아놨다가 빼시면 돼요. 35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4. 주사 맞은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2번이죠. 이거 지금 몇 번 나왔죠? 이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란 얘기예요. 주사 부위가 부어오르면 수액이 혈관 밖으로 새는 침륜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더 새지 않게 하려면 잠그고 보고한다. 그래서 수액 조절기를 잠그는 거예요. 3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 넣는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네, 4번이죠. 경관 영양 후에는 역류와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경관 영양 아니더라도 식사하고 나서는 30분간 앉혀둔다가 답이에요. 1번에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해서 주면 어떤 증상이 있다 그랬어요? 차가운 걸 주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잠그고 보고한다.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게 한다 그랬죠. 영양액 주입 중에 청색증이 나타나요. 이거는 기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잠근 후 보고해요. 아예 안 들어가게 잠근 후 보고한다가 답이 되겠죠. 37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네, 4번이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대상자를 안전하게 식사하려면 안정된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가까이 당겨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턱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례가 잘 걸리기 때문에 턱은 당긴다. 어디로 당겨요? 턱은? 네, 턱은 당긴다. 그런데 가슴 쪽으로 당겨줘야 되고 발바닥 나오면 무조건 바닥에 닿아야 된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히는 게 아니라 팔 받침, 등받이가 다 있는 의자가 자세 유지에 도움이 돼요. 엉덩이는 어디로 간다 했어요? 의자 깊숙이 앉힌다. 38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네, 입안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약 안 드시고 그냥 입속에 놔놨다가 혀 밑에 놨다가 선생님들 눈피해서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어르신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약을 다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루약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음식에 섞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숟가락. 금식을 하고 있더라도 혈압약은 계속 줘야 된다. 중단이 아니라 계속 줘야 되고요.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게 하려면 수분 섭취는 권장이죠. 그래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한다. 그래서
잘 삼킬 수 있게 또 위장에서 잘 흡수되게 하려면 물은 충분히 제공한다고 했죠.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줄이는 게 아니라 먹지를 말아요. 중단하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중단 들어가면 안 돼요. 39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2.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3.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4.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5.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네, 5번이죠, 5번. 한 번 따른 물약은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네, 1번 보시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이 물약, 기약, 요거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 보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량컵에 미리 따라 두면 오염이 될 수 있고 변질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해야 되는 거고 또 오랫동안 먹지 않는다고 냉동 보관하면 약효가 변하겠죠. 그리고 바로 먹을 수도 없고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 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네, 5번이 되겠죠. 안약을 넣은 후에 약물이 코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루관을 잠시 눌러준다 그랬죠. 1번 투여 전에 솜으로 눈 닦는 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 대상자는 위를 봐야 되겠죠. 아래쪽이 아니라 위를 봐야 돼요. 각막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잘못해서 각막을 찌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쳐다봐야 되고 윗눈꺼풀이 아니라 아랫눈꺼풀, 하안검이죠. 이거를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결막낭이 노출이 되게 한 후에 물약은 위에서 1cm, 2cm 위에서 떨어뜨리고 연고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 넣는다 그랬죠. 41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몇 번이에요? 다른 분. 삼킴 장애 잘 못 삼켜요. 그러면 사례가 잘 걸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국에 말아 먹여요. 그럼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 요구르트보다는 요플레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킴장애 대상자는 너무 묽은 음식보다는 조금 점도가 있는 음식이 삼키기 쉽고 흡입 위험이 적어요. 그래서 떠먹는 형태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적절하다라는 거죠. 국에 말아 먹으면 이게 물이 많으면 살에 걸리잖아요. 과일도 이거는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인다요. 숟가락으로. 애기들 잘 못 먹을 때 숟가락으로 긁어서 주잖아. 그거로. 주스를 먹이면 이건 물이잖아요. 물.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죠. 또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게 하면 흡인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또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리면 침이 고여서 또 살해가 걸리게 만들고. 그죠? 4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번 봐요. 왼쪽 빨리 주먹 져요. 요번엔 틀리면 안 돼요. 아까 요거 틀렸었어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 준다.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몇 번이에요?
어느 쪽이 마비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볼 때는 건강한 쪽으로 눕혀야 된다. 불편한 쪽에 베개를 대줘야 된다. 불편한 쪽에 음식물 찌꺼기를 확인한다. 건강한 쪽으로 이불에 넣어준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죠, 1번. 왼쪽이 불편하니까 왼쪽에 쿠션 대준대요. 그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아래로 향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 걸으라 그랬나요? 말 걸지 말았으니까 3번은 틀렸고. 그죠? 음식물 찌꺼기는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쪽을 살피는 게 아니라 왼쪽을 살피는 거니까 요것도 틀렸고. 또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왼쪽이 마비니까 왼쪽이 아닌 건강한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거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또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거의 막 매번 나오는 상황. 43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이 크면 쪼개서 제공한다. 2. 고개를 뒤로 젖혀 하나씩 넣어준다. 3.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4.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5번. 네, 5번이죠. 대상자의 손떨림이 심하면 스스로 약을 먹기 어려워요. 다 흘려요. 그래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입안에 직접 넣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1번에 알약이 크면 쪼개요.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하라 그랬죠. 고개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숙이고 두세 번에 나누어 복용을 해야 되고 약은 우유랑 같이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버린다 그랬죠. 버린다. 버린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알약은 뚜껑에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런데 뚜껑으로 덜을 때 알약이 더 튀어나왔다. 그러면 다시 약병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손으로 만진 거는 버린다예요. 네, 실제로 버리진 않겠죠. 종이컵에다 나눴다가 보태가지고 먹어야 되겠죠. 4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동공이 안쪽에서 바깥쪽 2. 상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3. 상부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 4. 하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5. 하부 결막낭 위 바깥에서 안쪽 네, 하부죠. 일단 상부 동공이 다 틀려요. 그렇죠? 근데 하부 결막낭이 맞는데 이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준다. 연고 몇 센치요? 2cm.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줘요. 45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2. 깃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3.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4.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5.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3번이죠. 약은 고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게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게 점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귓구멍이잖아요. 그쵸? 여기 딱 가운데다 똑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 측면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게 그리고 후상방, 후상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리고 솜은 하루 동안 넣는 게 아니라 2, 30분 동안 이렇게 느슨하게 막았다가 빼준다 그랬어요. 점적한 귀는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게 해서 5분간 누워있게 한다 그랬죠. 46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곡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몇 번이에요? 3번. 네, 3번이죠. 적당한 크기로. 편마비 대상자는 씹고 삼키는 기능이 저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수처럼 긴 음식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제공을 해야지 사례를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에 국물이 많은 음식 살에 걸리죠. 음식 뜨겁게 해서 주면 욕 먹어요. 한번 욕 먹어봤어요. 왜냐면 이 어르신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는데 조금 이렇게 식은 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켰다라고 시켰는데 이분한테는 뜨거운 거죠. 근데 이분이 시력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 먹여드려야 먹는데 뭐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죽이라고 먹고 있는데 그걸 뜨거운 걸 줘가지고 못 먹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요감 먹으려고 아주 확실하게 식혀서 드렸었죠. 그래서 뜨거운 건 주면 안 되고 4번에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죠. 살에 걸리기 때문에 5번은 입안에 음식이 남으면 다 삼킨 후에 다음 음식을 넣어줘야 되겠죠. 4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5번. 네, 5번이죠. 5번이 답인지 몰라도 쭉 읽어보면 치매 대상자는 요거는 이제 치매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에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치매 대상자들은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생선가시를 제거한 후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요. 그러니까 생선가시나 뼈가 있으면 미리 제거를 하고 딱 앉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까 숟가락은 나왔죠?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라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를 한다고 그랬고 음식 거부한다고 다 갈아서 주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4번은 TV 끄라고 그랬어요. 이거 식사 입맛도 없는데 좋아하는 드라마 나오면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례도 사례지만 안 먹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식사하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4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을 벗겨서 가름한 숟가락에 넣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네, 2번이죠. 약을 복용할 때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약이 식도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니까 잘 삼킬 수 있게 하고, 또 위장에서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1번에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 그렇죠? 네. 3번에 물약은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른다요. 반대쪽으로. 4번에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버린다 했죠. 캡슐약은 캡슐째에 그래야지 벗겨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9번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예, 가번이죠. 지금 계속 말로만 나왔잖아요. 그쵸?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한다. 아니면 뚜껑의 겉면이 바닥을 향하게 한다. 50번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예, 나번이죠. 나번.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고 귀를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죠. 똑같이. 귀 모양을 바꿔놓으니까 또 틀리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 귀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답을 틀리더라고요. 똑같아요. 위치는. 51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4.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예요. 음식의 색깔과 모양을 다양하게 하면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죠. 그래서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게 되면 입맛이 더 없죠. 그죠?
2번에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서 제공하면 음식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식욕은 떨어진다.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라면 영양 균형에 안 맞겠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미각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위를 자극하고 또 침을 고이게 해서 사례가 잘 걸린다 그랬죠. 52번 경관 영양약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약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1번. 뭐 소변줄이에요. 꼬였는지 확인하게. 경관영양이에요. 경관영양. 소변줄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경관영양. 소변줄은 소변이 안 나올 때는 그 소변줄이 꺾였는지 확인한다. 꺾였는지. 아, 신랑 소변줄 꼽았던 거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경관영양이에요. 경관영양. 비위관. 이때는 토하면 어떻게 해요? 비위관을 잠궈야 되겠죠. 잠그고 보고한다. 즉시 중단이야. 즉시 중단. 머리는 잠근다는데 입은 꼬였는지 확인한다가 나온 거죠. 자, 53번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살해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3.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서 삼키게 한다. 4. 가루약을 2, 3의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5.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네, 5번이죠. 네, 사례가 자주 걸린 대상자는 가루약을 물에 녹여서 소량씩 천천히 먹이는 것이 안전해요. 그래서 바늘이 없는 무침 주사기에다가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바늘 없는 주사기를 사용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 뒤로 젖히면 살에 더 걸리죠. 혀밑 아니라 그랬어요. 2, 3의 분량으로 나눠 먹는 거는 가루약이 아니라 알약이에요. 알약. 54번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중에 어딜까요? 라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나왔죠. 그럼 뭐예요? 마번이죠. 마번. 요 위는 다 틀려요. 여기는 다 틀려요. 여기 하부 결막낭이라 했잖아요. 하부 결막낭인데 중앙이나 외측으로라고 했어요. 중앙이나 외측. 여기는 내측이잖아요. 라는. 요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중앙에 있다라면 이 마가 중앙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거나 외측으로 있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번. 55번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부위에 피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피멍이죠. 피멍.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후 알코올로 문지르거나 비비면 혈관 주변 조직이 출혈이 된 게 퍼져요. 그래서 피하 출혈이에요. 그게 멍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꼭 눌러서 지혈을 해야 합니다. 56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로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네. 상판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하라 그랬죠. 팔받침 있어야 돼요. 의자 끝부분이 아니라 의자 깊숙이 앉아야 되고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해야 되고 식탁과 의자는 30에서 45도가 아니라 붙여 앉아야죠. 식탁에
바짝 붙어 앉아야 돼. 이렇게 각도로 해가지고 30, 45 되고 식당 밥 어떻게 먹겠어요. 네. 57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인다. 이거 아까 나왔죠? 입안이 건조하면 삼키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적당히 촉촉하게 해주면 음식을 삼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살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1번 대화하면서 음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랬죠. 그리고 쳐다보게 되니까 턱을 들게 되겠죠. 그러면 살해가 걸리고 국물이 많은 음식은 먹다가 그 국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의 위험이 있고 또 향신료를 넣은 음식, 강한 향신료는 좀 자극이 돼요. 5번은 상체를 높이고는 맞죠. 상체를 높이고는 맞아요. 근데 턱을 드는 게 아니라 턱을 당기는 거죠. 약간 숙인 거. 숙이는 자세로. 5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네, 5번이죠. 슬슬 답이 계속 보이죠, 이제는. 물약은 정확한 용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량컵은 눈높이에 맞춰서 줘야 되고, 그래야 처방된 약만큼 정확하게 약이 투여가 되겠죠. 1번에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는다. 이거는 오염의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약은 어떻게 알았어요? 뚜껑에서 손바닥으로 옮겨서 꺼내야 되는 거죠.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캡슐제, 가루약은 숟가락, 약을 입에 넣고가 아니라 숟가락에 녹여서 먹인다. 물기가 없는 숟가락이에요.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 손가락으로 닦아내면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 했죠. 이 문제도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자주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죠. 59번. 이번엔 또 안녕고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에요. 아까 안약이었죠? 가나다라 마중에서 뭐예요? 뭐 몇 번? 4번. 예, 4번이죠, 4번. 라번. 여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를 짠다 그랬어요. 6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네, 5번이죠. 귓구멍 중앙이 아니라 어떻게 측면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게 하라 그랬죠. 냉장 보관된 약은 차갑잖아요. 그렇죠? 어지러움증, 그 다음에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고 투여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입구에 있는 귀지는 제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고 귓바퀴는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그랬죠. 61번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3번. 3번이죠. 무게감 숟가락 아까 나왔잖아요. 그쵸? 제 시간에 먹게. 무게감 있는 숟가락. 그쵸? 치매 대상자는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좀 도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거운 숟가락은 손의 안정성을 높여주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게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접시는 투명한 유리, 치매 대상자잖아요.
유리 접시가 아니라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다. 사발. 그리고 식전에 사탕 제공하면 또 식욕을 돋는 게 아니라 맛을 없애게 했죠. 그리고 4번은 소금이나 간장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미가 단맛 짠맛에 대한 미각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계속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치매 대상자는 식사 시간에 졸며 식사를 들이면 안 돼요. 사례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깨면은 드려야 돼. 깨면. 6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그랬죠. 식사할 때 안정된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데 발바닥이 바닥에서 뜨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닥에 닿게 해서 균형을 유지시키고, 또 식사 중에 흔들림과 피로감도 줄일 수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밥을 먹으려면 몸이 흔들려요. 그죠? 1번에 팔꿈치는 어떻게 해요? 식탁 위에. 의자를 끌어당겼을 때 식탁 위에 올려야 되고, 등받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팔걸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건 자세 유지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등받이도 없는데 깊숙이 앉죠. 뒤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또 4번 식탁의 위치는 가슴 위치가 아니라 가슴과 배꼽. 휠체어는 식탁과 가까이에 접근시켜야 되겠죠. 63번 경관 영향학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네, 4번이죠. 왜 그래요? 위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위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혀야지 기도로 역류의 가능성도 줄이고 중력에 의해서 이게 식사가 잘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64번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2.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3.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4.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5. 알약을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게 한다. 네, 5번이죠. 여러 번 나왔죠. 알약일 때만 두세 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루약은 아니에요. 65번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1.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한 경우, 2.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한 경우, 3.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 경우, 4.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투여한 경우, 5.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투여한 경우. 예, 차가웠거나 뜨거우면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내의가 자극이 돼요. 내의가. 예, 평형기관이에요. 내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울렁울렁하겠죠. 흔들흔들. 예, 그래서 보통 체온 정도로 데워서 사용하는데 손으로 잡아서 차가운 기를 없애든지 따뜻한 물에 담갔다 사용한다 그랬죠. 6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부패예요? 골라서 먹게. 몇 번이에요? 예, 2번에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왜냐면 입맛이 없었는데 밥을 많이 주거나 이러면 입맛이 더 없겠죠.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줘야 돼요. 왜냐면 또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봉밥을 줘도 작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작은 그릇의 고봉밥이랑
큰 그릇의 고봉밥이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음식의 온도 직접 확인하다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67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네, 5번이죠. 사례를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로 앉혀야 돼요. 그래서 상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등을 기대고 바르게 앉으면 삼키는 기능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로 음식이 들어갈 위험은 줄어들겠죠. 1번에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이면 삼키기가 어렵겠죠. 마른 거. 그래서 국을 한 모금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이면 식욕을 돋우는 게 아니라 침이 고여서 흡인의 위험 및 자극을 증가할 수 있고 턱을 들어서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턱을 드는 게 아니라 턱을 당긴다. 가슴 쪽으로. 그리고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서 입안 깊숙이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목구멍을 자극해서 토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흡인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68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그죠? 양이 적을 때 무침 주사기 사용한다 그랬어요. 가루약을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는 물을 섞어서 주사기로 바늘이 없는 주사기, 무침 주사기로 소량씩 천천히 투여하게 되면 흡인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복용을 도울 수 있겠죠. 여러 번 나누어서 가루약을 입안에 털어 넣어요. 사례가 걸릴 수가 있다. 또 가루약 복용을 꺼낸다고 주스에 섞어줘요. 맹물에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6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5번이죠. 물약은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한 번 따른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남은 약을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약 전체가 오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뚜껑 안쪽은 위를 향하더라 그랬어요. 바닥에 닿으면 오염의 가능성이 있고 색이 변한 약물은 버린다죠. 버린다. 그 다음에 3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을 흘러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반대쪽으로 따라야 되겠죠. 또 손으로 병이 있고 깨끗이 닦는다는 거 지금 몇 번째 나왔죠. 오염 위험 때문에 안 돼요. 70번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넣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4번이죠.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는 닦아도 돼요. 근데 귀 속, 내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약을 투여할 때는 외이도를 곧게 펴기해서 귓바퀴를 잡아당겨요. 어느 쪽으로? 이 부분이죠. 후상방. 이렇게 잡아당겨야지 약물이 잘 들어가요. 귓구멍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라 그랬죠.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되고 점적 후에 귀의 작은 솜은 15에서 20분 정도만 막아두라 그랬어요. 귓바퀴는 어느 쪽으로 잡아당겨요? 뒷바퀴는 후상방이에요. 근데 후하방은 3세 미만. 3세 미만은 후상방이에요. 아니 후하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 3세 이상이니까 후상방으로 해야 된다. 또 그냥 잊어버려 이거는. 또 헷갈리지 말고. 어. 근데 이제 뭐 손주들 약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세 미만은 후하방이에요. 근데 3세 이상은 후상방이다.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 후하방이라고 나오면 그거는 다 틀린 답이에요. 하임리법 할 때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리고, 그죠? 하임리법, 응급처치할 때, 기도, 질식할 때, 하임리법 할 때 후상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후하방이라고는 없어요. 후상방만 찾으시면 돼요. 71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네, 3번이죠. 중력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게 한다. 경관 영양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주입되도록 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영양액은 50ml, 1분에 50ml 들어가기 때문에 50ml 주사기를 주고 구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중단, 잠그고 보고한다. 영양액은 1회 세척이 아니라 매번 세척을 해야 돼요.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그래야 중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72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어요. 빨리 왼쪽 주먹을 쥐어야 되겠죠.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네, 4번이죠. 주먹 주니까 편하죠. 네.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 연화곤란과 흡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체를 세워요. 그리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기는 자세로 하게 되면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왼쪽 주먹 졌어요. 왼쪽이 마비예요. 그런데 왼쪽에다 음식물 주면 안 되고 건강한 쪽으로 줘야 돼. 건강한 쪽. 쿠션은 불편한 왼쪽에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는 자세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왼쪽이니까 틀렸고, 오른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그럼 맞겠죠. 그리고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불편한 왼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몇 번째 나온지 기억도 안 나네. 그죠? 73번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네, 5번이죠. 알약이 크다고 그래서 이건 쪼개면 안 돼요. 약효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예, 처방약과 비처방약 섞으면 안 되고 따로 줘야 되고요. 금식인 경우라도 혈압약은 복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약을 뭐 쉽게 가루로 만들어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진 않아요. 약효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혈압약 복용 시에는 정확한 투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줘야 되고 금식이더라도 삼키기 어려서 약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떨어뜨리면 그 약의 용량을 정확한 용량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약이 떨어졌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입안에 직접 넣어서 복용을 도와야 합니다. 74번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서 버린다. 3.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는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린다 그랬어요. 안연고는 눈에다 직접 대고 짜요.
그래서 튜브 입구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짜는 부분은 소량으로 짜서 꺼지로 닦아내서 넣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1번 각막에 연고를 직접 짠다. 손상 위험 때문에 하부 결막낭에다 넣어준다 했죠. 그리고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닦아서 버린다. 그리고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요. 눈을 알코올 소금으로 닦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안 되고 하부 결막낭에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바깥쪽이라 그랬어요. 75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은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고 주사 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지르면 피멍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 2분간 눌러준다.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어떻게 돼요? 순서 임마 벗건. 그래서 마비가 어느 쪽에? 왼쪽. 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이게 맞죠? 3번이 정맥 주사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보고한다. 그쵸? 빼면 안 돼요. 의료진이 빼야 돼요.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게. 대상자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못 만지게 해야 돼요. 75번은 2번이 되겠죠. 2번. 3번. 큰일 날 뻔했네. 3번. 자, 예전에 표시는 3번인데 말로 1번 해가지고 했더니 댓글에 2번 아닌가요? 아니, 정답이 3번인데 2번 말로 표시는 3번이라고 3번이에요 체크를 했는데 말로는 2번이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정답 3번 아닌가요? 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3번이라고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사바늘 제거된 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그래서 설명을 다 하고 이건 아닙니다 하고 나서는 체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임마 벗건이에요. 그리고 수액은 가운데고 마비된 쪽을 먼저 입고 수액 끼고 오른쪽을 끼는 거예요. 벗을 때는 거꾸로 건강한 오른쪽 수액 왼쪽 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7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 투명한 요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3번. 이것도 여러 번 나오죠. 치매 대상자는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치가 덜렁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씹다가 의치랑 같이 넘어갈 수 있어요.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치는 빼는 거고 치매 대상자는 입맛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생선가시나 뼈 이런 걸 미리 제거하고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나와요. 투명한 유리 접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발이 좋다.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는 식사하는데 집중을 방해하죠. 살에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소금을 놔두면 짠맛을 잘 못 느끼니까 계속 넣을 수 있어서 소금을 염분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77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그렇죠. 운동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겠죠. 가벼운 신체 활동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도 도와요. 그래서 식욕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혼자서 먹으면 입맛이 없어요. 78번 가류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 가류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4번이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가루약 그러면 무조건 숟가락에 녹여서 먹인다. 그런데 물기 없는 숟가락을 했어요. 79번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1번이죠.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아까 문제 나왔었죠. 80번.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이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네, 5번이죠. 귀약 투여할 때 웨이도를 펴기 위해서 귓바퀴를 어떻게 잡아당겨요?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고, 냉장고에서 꺼낸 약은 차가우니까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요. 약을 넣은 쪽 귀는 위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위로. 그죠?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닦는 거는 귀 속이 아니라 귀 입구라고 써 있으면 맞아요. 아니면 웨이도라고 나와도 되고, 귀 입구 웨이도. 8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 주먹 쥐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오른쪽이 마비니까 오른쪽 주먹 졌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왼쪽으로 누워야 되고, 오른쪽이 마비니까 베개는 오른쪽에다 쿠션을 대줘야 되죠. 베개나 쿠션은. 사례가 들리는데 물 먹이면 안 된다 그랬죠. 흡인이 악화가 된다. 기도로 더 잘 들어간다. 식후에는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찌꺼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도 나오면 또 헷갈릴까요? 82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침상머리에 올려서 대상자를 앉혀줘야 되겠죠. 경관영양 할 때는 상체를 30에서 45도 반자이라 그랬죠. 아니면 앉은 자세를 유지해서 영양액이 역류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앉혀줘야 되는 거고, 이번에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주입을 중단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라 그랬어요. 체온. 체온보다 낮으면 차가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증을 유발한다. 차가우면. 청색증이 나타나도 주입을 중단하고 보고. 영양액이 역류돼도 보고해요. 중단하고 보고한다. 83번.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안검 안쪽에 꺼즈를 대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줘야 되겠죠. 상안검이 아니라 하안검. 그리고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면 약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부 결막낭이 4에서 5cm가 아니라 1cm 위에서 점적을 한다. 안약은 물약은 2cm 위에서 떨어뜨리고 연고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예요. 84번.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게 쪼개어 먹인다. 2.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3. 물로 한꺼번에 녹여 먹인다. 4.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먹인다. 알약은 두세 번에 나눈다 그랬죠. 알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사례가 걸려요. 사례. 그래서 두세 번에 나누어서 먹인다가 답이 되겠죠. 85번.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2번이죠.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무조건 잠그고 보고가 답이 되겠죠. 네, 계속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이런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1번, 2번, 3번에서 맞냐 틀리냐 그것만 또 바꿔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는데 더 이상 나올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들으면 선생님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